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392페이지 이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을 위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자, 우리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보시면 우리 가, 필, 차, 양도차 계산했어요. 이제 차장이 중요한데 장특공제, 장기보유공제를 양도차에서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 구합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해서 양도차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공제, 이걸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의의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자,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땐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는 게 좋아요. 근데 장기 보유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그 문제점을 제거하고 장기 보유자를 유도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주기에 순정하는 게 장기 보유공제라고 그랬습니다. 취지는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취지는 시험에서 바꿔서 안 나오니까 참고서를 읽어보는 거고 공제 대상부터 우리 교재 392페이지 적용 대상부터 본격적으로 봅니다. 장기 보유통제는요. 자, 토지 건물로서 등기되고 보유하는 몇 년이요? 3년 이상인 것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입니다. 근데 가로 중요하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자, 조합원 입주권이 공제 대상인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에요. 근데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주택이 있는데 이 종전주택이요. 관리처분계획 인가하면 다 때려 부시고 자, 우리가 뭘 받냐면 조합원 입주권을 받잖아요. 그럴 때 이 조합원 입주권이 장특공제 대상이 됐는데 근데 이 조합원 입주권은요. 조합원 입주권 자체를 갖고 있다 팔 때는 공제상이 아니에요. 즉 조합원 입주권은 그래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합니다. 공제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조합원 입주권이 장특공제 대상이 됐는데요. 이 조합원 입주권 자체 갖고 있다 팔 때 이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의 장특공제를 인정해 주게 한 것이 아니라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때려부신 이 종전주택에 대해서 공제를 인정해 주고 싶은 건데 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장특공제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 포유 통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종전 때려부신 이 주택의 양도 차익에 함정해서 여기다가 장특공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이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공제상인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고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적용 대상 쭉 체크하면서 393페이지 적용 배제되는 경우, 자, 여기 이제 하나하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용 배제되는 경우 먼저 여러분이 별표시를 하시고 3에다가 별표시 하시고 큼지막하게 해놓고 봅니다. 국외 소지하는 자산은 안 해줘요. 장특공제는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 보유 유도해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국외 소지하는 자산은 배제됩니다. 또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 배제됩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배제예요. 자,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3번입니다.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배제됩니다. 항상 장특공제 문제 풀 때는 3년 이상 보유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3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배제됩니다. 또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배제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과 5번은요.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또는 입주권도 주택수익 계산에 포함합니다. 양도세에서는. 그래서 1세대가 1주택 하나 또 1조합 입주권 하나가 있다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양도로서 장특공제 배제됩니다. 물론 법령이 정하는 장기 임대주택은 배제되는 경우가 있고요. 6번과 7번은 자, 조정상 지역 내에서 1세대가 3주택 이상, 입주권 포함해서 주택수가 3대 이상이다. 자, 그럴 때 그 주택을 양도할 때 역시 장특공제를 배제합니다. 자, 그러니까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은 배제되는데 왜 그러면 여기에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 이렇게 하지 않고 왜 1세대 2주택과 3주택을 구별해 놨냐면요. 나중에 이제 뒤에 양도소득세 세율, 중과 세율이 정되는 그 1세대 2주택과 3주택의 요건이 달라요. 자, 이게 이제 1세대 2주택과 3주택에 적용 대상이 되는 거, 제외되는 거 이렇게 쭉 할 때 그 요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1세대 2주택과 3주택을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할 때는 그냥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어떻게 한다? 배제한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과 3주택이 배제되는 거예요. 단 4부터 7까지 규정은 2018년 4월 1일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하고 뭐 당연하고요. 자, 여기 표 있잖아요. 적용 대상인 것과 배제되는 거 다시 한번 이 표를 여러분들이 표에다가 별 표시해 놓고 다시 한번 봅니다. 장특공제 대상은 국내 소지하는 자산 이해됩니다. 국외 소지의 자산 배제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양도하면 배제됩니다. 3년 이상 보유해야지 3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배제됩니다. 또 토지 건물 조합원 이주권만 대상이지 그 외 양도 자산은 안 돼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또 기타 자산 이런 거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외 1세대 다주택은 장특공제 받아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2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일 때가 배제되는 겁니다. 이상일 때가. 자, 그 다음에 거기 팁을 봅니다, 여러분. 팁을 보니까 자, 장특공제 대상의 토지에는요 비섬용 토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자, 393페이지 보조단 팁을 보니까 비섬용 토지와 조정상 지역 이외에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은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 미줄입니다. 그래서 비섬용 토지, 법령이 정하는 비섬용 토지는 장특공제를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심학습의 조정상 지역이 어디냐고 나오는데 이건 수시로 바뀌니까 참고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제액을 보겠습니다. 393페이지 맨 아래 공제액. 장기 보유 공제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한 금액을 합니다. 왜 제가 양도 차익 강조하냐면 시험에서요, 장기 보유특별 공제액은 시험에서 장기 보유공제액은 양도 가액의 공제율 곱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 소득 금액의 공제율 곱한 금액으로 한다. 틀려요. 차장이니까 장기 보유공제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 곱한 금액입니다. 자, 그런 거지. 양도 가액의 공제율 곱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 소득 금액의 공제율 곱한 금액으로 한다. 아닙니다. 자, 차장이니까 양도 차익의 공제율 곱한 금액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양도 차익이라는 걸 특별히 주의하고 넘어갑니다. 394페이지 보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요. 그 자산의 양도 차익 가로 안에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따른 또는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 양도차익을 한정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자,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고요.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차익의 공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 종전 건물과 부속토지, 즉 때려부신 종전주택의 양도차익에 한정해서 여기에 보유한별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런 건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 보유특별 공제액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 종전 건물과 토지, 그 주택의 양도차익에다가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건 틀려요. 자, 얘는 아니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 종전 이 건물과 토지의 양도차익에 한정해서 공제를 정합니다. 아셨죠? 조합원 입주권은.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다음 표에 규정된 보유한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또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 연수에다가요.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자, 이 얘기예요. 장기 보유특별 공제 한번 봅니다. 어떤 얘기냐? 자, 공제 양도 차익에다 보유별 공제를 곱하는데 이럴 때 거기에 일반적인 토지 건물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태경에서 뭐라고 써놓냐? 보유 연수에다가 공제율 2%씩 공제해 줍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은. 근데 양도세 과세는 1세대 1주택은 또 써놓으세요. 보유 연수에 몇 %씩이요? 8%씩 공제를 정합니다.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써져 있어야 되는데 자, 지난 소란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요. 여러분 1세대 1주택이에요. 2년 보유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그런데 장특공제를 받으려면 3년 이상을 보여야 돼요. 그럼 1세대 1주택이고 3년을 보유했는데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되느냐? 그런 게 있잖아요. 고가주택 같은 게 대표적인데 실거래가액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1세대 1주택일 때 양도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장특공제를 왕창해줘요. 보유연수에 8%씩 적용해서요. 왕창해주는데 왜 왕창해주느냐? 투기 목적이 없잖아요. 1세대 1주택. 자, 그리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왕창해주는데 보유연수에 8%씩 해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83,
24. 자,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8, 5, 40.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10년 이상이면 15년이든 16년이든 10년 이상이면 양도책이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합니다. 그래서 24에서 80%까지 장특공제를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1세대 2주택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이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요. 여기 건물에 당연히 주택 포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이라든가 등등 나머지는 자 여기 일반적인 부동산은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에 2%씩 적용해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2, 3은 6,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2, 5, 10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얘는 15년 이상이면 여기 지금 표가 15년이 있는데 여기 좀 표가 제가 15년 이상 있는데 잘린 거예요. 이게 아니 원래는 제 화면에는 컴퓨터로 해서는 보이는데 이 PPT로 하니까 안 보이네 이게. 자 그래서 여기 14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28%고 보유연수 2% 적용하니까 여기 15년 이상이 있어요. 여기 15년 이상이면 양도세액이 몇 프로? 30%까지. 그래서 6에서 30%까지 공제를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심학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심학습 보니까 1세대 1주택 나옵니다. 심학습 보세요. 24에서 80%의 장기 보유통제를 적용받는 1세대 1주택이란 뭐냐? 1세대가 양도현재 국내 1주택. 그 아래로 내려와서 한 줄 내려와서 을 보유하고 여기 비출입니다. 보유기한 중 거주기한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비출자고요. 자, 그래서 24에서 80% 이렇게 확대 적용을 받는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으로서 이렇게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요.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이 1세대 1주택은 몇 년 거주해야 돼? 보유기한 중에 2년 거주를 해야지만 확대 적용 받아요. 그러면 2년 거주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1세대 1주택인데 장기 보유했는데 거주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요 일반적인 경우를 적용받아요. 그래서 보유연수 2%씩 해서 6에서 30%까지 적용합니다. 거주를 못했다 1세대 1주택이 2년 거주를 그러면 일반적인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시험에서 1세대 1주택 24에서 80% 확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이렇게 확대 적용된다 그러면 틀려요. 거주기간 관계가 있습니다.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심학습 비고자에 대한 것은 우리 중요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그렇지만 한 번 정도 혹시 몰라서 다음에 5, 6월달 할 때 살짝 보고 갈게요.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부터 먼저 봅니다. 395페이지에 장기 보유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당해례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합니다. 근데 나머지 예외적인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또 슬쩍 보면 되고요. 6번 봅니다. 아직 안 배운 게 있기 때문에 6번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봅니다. 토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 보유 통제는 양도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밑줄자기야. 토지는 토지, 건물은 건물, 양도하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 보시니까 26회 때 기출문제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 보유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1번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특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등기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배제하죠? 2번 보유기한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 건물은 장기 보유통제가 적용된다.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했다. 토지 건물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2년 6개월 이 과세되는 경우 장기 보유통제가 적용된다. 양도세 과세는 1세대 1주택은 장특공제 왕창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못 받아요? 이 고가주택 왜 못 받아요? 보유기한이 2년 6개월이잖아요. 장특공제 받으려면 항상 몇 년 이상 보여야 돼? 3년 이상이요. 자,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장기 보유통제액은 건물의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한 금액이고요. 5번 보유기한이 12년인 등기된 상가 건물의 보유기한 공제율은 자, 장특공제 공제율 일반적인 토지 건물 12년이니까 보유연수에 몇 프로씩 적용해? 2%씩. 그래서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어요? 24%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 과세 표준 계산을 위한 기본 공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기본 공제는요, 여러분, 기본 공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 필, 차, 장, 소, 양도소득금액 구했어요. 이제 구해진 양도소득금액에서 기, 과, 소기과잖아요.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을 구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 계산을 위해서 양도소득금액 공제되는 기본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공제 39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96페이지 넘어가니까 의의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의의는 읽어보시는 거고 그 공제 대상부터 2번 밑줄입니다.
미등기 양도재산을 제외한 모든 양도재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미출조약입니다. 여러분, 장특공제와 달리 기본공제는 자산의 종류 관계없어요. 모든 양도세형 자산은 다 받을 수 있어요. 뭐 기타 자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받을 수 있고요. 또 보유기간 관계없어요. 장특공제는 아까 몇 년 보여야 돼? 3년. 근데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 보세요. 뭐만 아니면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제가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양도소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날 보셔야 되는데 싹 다 깔아줍니다. 등기가 됐는데 시험지문에 기본공제 배제한다는 질문은 무조건 틀려요. 자, 기본공제는 국외 자산이든 또 자산의 종류, 보유형 관계없고 또 기본공제는 보세요. 아까 장특공제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장특공제 배제했죠. 근데 기본공제는 조정상지역 내 다주택이든 모든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안 된다 그러면 틀려요. 등기가 됐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공제액 얼마를 공제해 주느냐. 양도소 기능 고조에 대해서 다음에 밑줄입니다.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공제한다 밑줄이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별에서 소득은 어떤 소득을 말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양도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공제한다고 할 때 이때 이 소득은 어떤 소득을 얘기하느냐? 이 양도 소득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 소기과 양도 소득 금액에서 공제되는 게 기본공제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가필 차장 소 해서 구한 이 양도 소득 금액별로 공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도 소득 금액별로 공제하는데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별 구별해서 공제해 주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기본서 보시니까요. 3공제액에서 그래서 잠깐만요. 거기 기본 교재 거기 소득별 3번 본문 그 중간에 소득별로 공제한다고 했대. 그 소득별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서 뭐라고 써놓냐면 양도 자산별 X요. 양도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양도 자산별 X입니다. 소득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소득별로. 그 다음에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별 구별하느냐. 동그라미 1번이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얘네들 전부 합치면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250이요. 또 2번 주식 출자지분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250이요. 또 파생상품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250 공제합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 이거 전부 합친 소득 금액에서 부동산 등 이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250, 주식에서 얼마? 250, 파생상품에서 얼마? 250 이렇게 각각 소득별로 공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공제 방법 봅니다. 4번에 자산을 여러 차례 양도한 경우요. 밑줄입니다. 양도소득금액에 감면받은 소득금액이 있을 때는 감면받은 소득금액 외에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감면받은 소득금액 외에 양도소득세를 이제 감면받은 게 있다 그러면 그 감면소득금액 외에 양도소득금액 중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해 줍니다. 숫자결. 또 동그라미 2번 고자뿐만 아니라 비고자 양도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자, 요거요. 비고자 양도하더라도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수가 없는 비고자 양도하더라도 양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전국적으로 제가 지방까지 모르더라도 수도권으로 해서 세법 강의하는 우리 분들을 제가 이제 대부분 이제 알고 있는데 뭐 잘 모르는 얼굴만 알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모 회사에서 꼭 요걸 전국모의사 같은 거 출시할 때 비고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놓고 X라고 해놓고 해설에 비고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 분이 꼭 있어요. 대부분은 다 비고자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 꼭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전국모의사를 출제하면 꼭 우리 회사 가만 보기도 바쁜데 그걸 여러 번 보는 게 낫지 꼭 타사까지 꼭 보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래도 꼭 그걸 보고서 질문을 해.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다른 회사 그러면서 나한테 약간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의심의 눈치를 보내면서 질문한 분이 있는데 진짜 그분 때문에 피곤해 진짜 보면 법에 명시된 거는 그러니까 법령 소득세법을 전체를 쭉 보면 비고자 양도하는 경우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예규에서는 명문화돼서 딱 나와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고지양도 하더라도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싹 다. 기본공제는 그러니까 뭐만 아니면 미등기양도만 아니면 싹 다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봅니다. 국내 국외산에 대해서 모두 적용하며 국내 예산과 국외산을 구분해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다만 파생상품의 경우는 국내 국외 파생상품 소득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합해가지고 국내 국외 합해서 자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또 다 이런 것들 397페이지 봅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양도 자산별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세 종류로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 소득을 세 종류로 구분해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하고요. 5번 연 250만 원 공제하되 양도소득 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 한번 보세요. 만약에 양도소득 금액 구했더니 이게 200만 원 계산됐어요. 기본공제를 250만 원을 해요. 그럼 과세표준은 마이너스 50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줘요. 자 소득금액이 200이에요. 그럼 기본공제 얼마? 200. 그래서 과세표준 빵 이렇게.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해줍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요까지 내용을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요 공제 방법 있죠? 요것을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그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 갑이라는 양도자가 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에 요때 예를 들어서 요때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양도 소득 금액이 만약에 300만 원이요. 자, 그 다음에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양도 기본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등기 다 됐습니다. 기본 공제를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예? 자, 건물에서 기본 공제 받을 수 있죠, 여러분들?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2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토지 양도시는 기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예산 이거 전부 합친 소득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이고 양도한 순서대로 감면소득금액, 외소득금액은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해 주니까 여기서 받았으니까 여기서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얼마? 250만 원 받습니다. 자, 또 봅니다. 이거 지난순환에 한 거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만약에 또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 계산됐습니다. 자, 기본공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 얼마? 200만 원 해줍니다. 그러면 자 원래 1년에 250인데 못 받은 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소멸입니다. 여러분들 못 받은 거.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해주고 또 이번엔 세 번째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부동산 거래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또 그 다음에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자,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 또 그 다음에 골프 회원권을 양도했습니다. 골프 회원권, 기타 자산. 골프 회원권을 양도했는데 기타 자산. 양도소득 금액이 400만 원입니다. 기본 공제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자, 건물 양도 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얼마? 250. 자, 주식과 나머지 애들은 소득금액 구별해서 주식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근데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 얼마? 200만 원. 골프형권 양도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 전부 합친 것에서 얼마? 250인데 여기서 받았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토탈에서 얼마? 450만 원 기본공제 받습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들. 네. 갑이라는 거주자가 양도를 합니다. 갑이라는 거주자가 양도를 하는데 자, 국내 자산도 양도하고 국외 자산도 양도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국내에서 이 사람이 부동산 등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1억입니다. 주식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1억입니다. 파생상품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1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외 자산을 양도했습니다. 부동산 등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1억입니다. 주식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1억입니다. 파생상품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1억입니다. 아이고 힘들다. 자, 기본공제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250. 주식에서 받을 수 있죠? 주식과는 소득금액 구별해서 여기서 250. 파생상품은 국내와 국외를 합해가지고 얼마요? 250만 원 해줍니다.
자, 또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을 구별해서 국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250. 또 주식에서 받을 수 있죠? 250. 토탈에서 얼마요? 토탈에서 얼마? 토탈에서 이 사람은 1,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대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대충 어떻게 하는지 기본공제 공제 방법을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97페이지 그 상단에 동그라미 6번 공동 소유 자산을 양도한 경우 봅니다.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유주별로 각각 양도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공동 소유자 각각 양도세 금액에서 250만 원의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밑줄은 두 번째 줄 공동 소유자 각각 연 25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 밑줄이에요. 그러면 어떤 얘기냐?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얘기냐?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산이 있습니다. 공동 소유 자산을 양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부부 공동 명의 자산을 양도한다. 자, 공동 명의 자산을 양도한다. 그러면 장특 공제는요, 물적 공제라 요 물건만 봐요. 사람은 안 보고 물건만 보고. 자, 요건 갖췄어? 그럼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했어? 그럼 그 보유한에 따라 공제를 해줍니다. 장특 공제는. 근데 기본 공제는 인적 공제라 사람을 봐요. 그래서 기본 공제는 공동 소유자 각각 기본 공제를 250만 원씩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단독 명의로 돼 있는 것보다는 부부 공동 명의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자,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더 받아요. 단독 명의로 돼 있을 때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동 명의 자산은 공동 소유 자산은 기본공제는 공동 소유 각각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표,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비교 표에 여러분이 별표시를 하시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장특공제, 기본공제를 비교하는데 그 표는 바로 여기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요. 자,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장기 보이트 공제는 물적 공제예요. 그래서 양도자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 물건만 보고 공제합니다. 그래서 10번이든 20번이든 요건 갖췄어 해주고 장특 공제 요건 못 갖추면 안 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물적 공제입니다. 근데 기본 공제는 인적 공제라 사람을 보고 소득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장특 공제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공제되고 기본 공제는 소득별로요. 자, 공제 대상을 보니까 장특 공제는 다른 거 안 돼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인데 기본 공제는 모든 양도산 다 돼요. 보유기간 장특 공제는 3년 이상 보여야 되는데 기본 공제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공제합니다. 등기 여부는 둘 다 반드시 등기가 됐어야지 미등기 양도하면 장특 공제, 기본 공제 다 배제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장특 공제는 기본 공제는 미등기 양도하면 둘 다 배제되는데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요. 갑, 필, 차, 그 다음에 장, 소, 그 다음에 기,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입니다.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다. 자, 양도차익을 계산했더니 1억 원이 계산됐습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보세요. 장특공제, 기본공제를 다 배제한다고요? 다 빼는 게 없어요. 다 배제하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이 일치하죠? 예? 자,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금액이 일치하죠? 예? 자,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이군 뭐가 된다? 양도소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양도차익 1억이야? 과세표준금액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되고요. 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공제 적용이요. 장특 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공제를 차등 적용했죠. 3년 이상, 4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이렇게 보유 기간에 따라. 근데 기본공제는 보유 기간 관계없이 공제합니다. 동일 연도에 여러 번 양도했다. 장특 공제는 요건에 해당하면 요건 갖췄어 해주고 못 갖췄어 안 해주고 요건 갖췄어 해주고 안 갖추면 못 해주고 이렇게 10번이든 20번이든 양도하는 자산별로 공제합니다. 근데 기본 공제는 소득별로 1년에 얼마? 연 250만 원 공제하는 거고요.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장특 공제는 배제됐습니다.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장특 공제 배제합니다. 근데 기본 공제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이든 뭐든 등기에 따르면 기본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공제 배제합니다. 자, 기본 공제는 좌우지간 하여튼 받을 수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도.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 주의하셔야 돼요. 장특공제 배제한다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니까 배제될 것 같죠? 그렇다지만 아니에요. 비사업용 토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특공제. 기본공제는 뭐 싹 다 그냥 미등기한도만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물론 비사업용 토지도 공제상이 된다는 것은 등기되고 몇 년 이상은 보유해야 돼? 3년 이상은 당연히 보유해야 되는 거 전제로 깔고서요. 대상이 됩니다. 비고장됐을 때요.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둘 다 장특공제도. 근데 자세한 얘기는 시험에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5월 달에 슬쩍 알려드릴게요. 자, 중요한 것들만 일단 봅니다. 공동소유재산을 양도했을 때 장특공제는 그 물건별 공제입니다. 자, 아까 물건별로 공제했잖아요. 그냥 장특공제는 공동소유재산도 사람은 안 봐요. 양도의 인적상 고려하지 않고 물건만 보고 그냥 공제합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기본공제는 근데 공동소유자 각각 공제하는 거고요. 자, 이런 얘기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양도세 세율로 가겠습니다. 397페이지 4번의 세율입니다. 양도세 세율이 작년에도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 문제 나왔는데 작년에도 나오고 최근에 이제 세율이 틈틈이 잘 나오고 있는데 양도세 세율이. 근데 여기에 작년에 단서 조건을 잘못 달아가지고 단서 조건을 안 달아가지고 모두 정답 처리가 됐었습니다. 작년에 이거 복수정답 처리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작년에 세율이. 자, 보겠습니다. 이제 가필차상 소기과에서 과세표 좀 구했어요.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합니다. 자, 그럴 때 397페이지 보겠습니다. 거저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 기간의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중에서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이 경우 여기부터 미출입니다.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율이 당할 때는 해당 세율 중에서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면 미출조항입니다. 여러분, 우리 취득세에서는 이런 규정이 있었죠. 취득세에서는 동일한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이 당하면 그중 어떤 거? 큰 거라고 한 분들은 너무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아니 답은 어떻게 고를 수 있는데 정확하게 하면 높은 세를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취득세는 동일한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세를 당해 그중 어떤 거? 높은 세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도세는 보세요. 좀 달라요. 양도세는 동일한 자산이 2개 이상의 세를 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 참고를 봅니다. 좀 그 비고란을 한번 보세요. 그 보조단을 보니까 비고란이 아니라 보조단을 보니까 오른쪽에 양도소득세 세율은요 등기 여부라든가 그 다음에 과세상의 종류, 보유기간, 또 과세표준금의 크기 등에 따라 밑줄입니다. 차등비례세율과 초과조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자, 그럴 때 비례세율, 조진세율 다 적용되고 398페이지 넘어갑니다. 표준세율 나오는데요. 양도세 세율은 먼저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먼저 양가로 1번을 봅니다. 토지, 건물, 주택 제외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조합원 입주권 제외하고 주택과 조합 입주권은 따로 세율이 적용돼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얘네들은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얘네들은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봅니다. 미등기양도했다 그러면 70%입니다. 최고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등기됐다 그러면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일 때 6에서 42%까지 과표 크기에 따라 7단계,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근데 비사업용 토지는 보세요. 우리가 소득세에서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을 기본세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10% 할증한 세율을 정합니다. 10% 더 높아요, 세율이.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적인 토지보다. 그래서 16%부터 5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하여튼 세율은 뭐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데 자, 외울 수 있도록 이제 계속 도와드려요. 앞으로 계속 도와드릴 거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외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밑줄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조합원 입주권 제외,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서 조합원 입주권 제외하면 분양권을 말하는 거예요. 전매 시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50%세를 정합니다. 밑줄 차기요. 그래서 1년 6개월 보유했어도 무조건 50%예요. 원래 분양권은 원래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분양권 몇 프로? 40%. 2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 적용되잖아요. 원래 분양권이.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양도하면 무조건 몇 프로라고요? 50%입니다. 자, 근데요. 이게 작년 시험 질문에 나왔었고 2번 봅니다. 동그라미 2번. 근데 거주자가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있은 날이 이전에 주택의 입주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서 확인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보기한에 따라 일반적인 거 적용합니다.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6에 40% 이거 적용합니다. 또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그라미 1, 50% 규정 이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봅니다. 기억번, 양도 당시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지 않을 것. 자, 입주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엔드입니다. 이거 지금 기억과 니은 엔드예요.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배우자가 있거나 그러면은 자, 무조건 50% 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정상정 분양권을 전매했는데 다만 이 분양권 말고 다른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배우자가 있거나 그러면 자, 이거 무조건 50%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본세율 봅니다. 소득세에서 기본세율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6%부터 42%까지 초과투진세율을 기본세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처음과 끝은 외워두셔야 돼요. 처음 특히 1200만 원 이하다. 가필차장 소기과에서 구한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6%. 자, 체크입니다. 그래서 가필차장 소기과에서 과세표준을 구했더니 1000만 원 계산됐어요. 과세표준이. 그러면 자, 거기다가 6%니까 산출세액은 얼마가 돼요? 60만 원. 이렇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1200만 원이면 6%. 그 다음에 5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42%까지, 6%부터 42%까지 과표관을 보니까 7단계로 되어 있죠? 7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근데 비섬용 토지는 이 기본세율 6에서 42%에다 10%를 할증하기 때문에 16%부터 자 399페이지 5억 원 초과했을 때 52%까지 7단계 초과 누수세율이 적용되는 거고요. 양가로 2번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따로 얘네들만 세율 적용되는데 봅니다.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따라가서 미등기면 70이고 등기됐다 그러면 1년 미만이면 주택 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 보였다고 50%입니다. 일반적인 토지 건물이 그렇고 자 주택은 몇 프로예요? 40%입니다. 50%가 아니라 1년 미만일 때도. 그 다음에 1년 이상만 보여도 얘는 뭐라고요? 6에서 42% 초과누수세율 적용됩니다. 그래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의 세율이 낮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세율이 인상돼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이면 6에서 42%입니다. 양가로 3번 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및 3주택 세율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그러고 보니까 이번 시간에는 스트레칭도 한번 안 하고 계속 수업만 나갔네. 그래도 좀만 더 보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만 더 힘내시면서 양가로 3번 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초과투진세율, 즉 기본세율에다가 100분의 10, 10% 할증하는데 이건 1세대 2주택일 때, 가로 안에 1세대 3주택일 때는 20%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여기 좀 체크하셔야 되는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초과투진세율에다가 그 10% 또는 20% 더한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산출세액과 원래 주택이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예요? 40%죠? 이 40% 세율 중에서 계산한 산출세액 중에서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조정 대상 정리에 있는 1세대 2주택 자 이번에 2주택을 양도할 때 먼저 양도하는 이 주택에 대해서는 원래 조정상정의 1세대 주택은 6에서 42% 기본세율에다가 10% 할증해서 16에서 52%예요. 요 세율이 정되는데 과표기에 따라. 근데 원래 주택은 또 1년 미만이면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원래 주택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예요? 40%. 그럼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을 당해. 그럼 각각 이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를 보니까 동그라미 1번, 2번을 읽어보면 입주권 포함해서 하여튼 주택 1세대 2주택이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기본세율에다가 10% 할증하고 자, 3번과 4번은 조정상정 내 3주택, 주택이 입주권 포함해서 세대 이상이다. 그러면 기본세율에다 몇 프로? 20% 할증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맨 아래에 1세대 2주택 및 3주택 세율을 보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자, 2주택이든 3주택이든 100주택이든 무조건 6에서 42% 적용합니다. 이게 42%예요. 그런데 이게 42%인데 1년 이상 보유했다 그럴 때. 근데 조정상적 같으면 2주택이면 10% 할증하고 3주택 이상이면 뭐예요? 20% 할증한다는 거. 그래서 조정상적 여부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넘어갑니다. 40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양가로 4번 기타 자산입니다. 여러분 기타 자산 나왔다 그러면요.
기타 자산은 우리가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기타 자산은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사업용 고정상과 함께한다는 영어권, 또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기타 자산 나왔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기억해요. 그 제목 여러분 기타 자산에다가 제목 기타 자산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놓냐 얘를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골프 회원권이요. 골프 회원권 나왔다 기타 자산,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 회원권, 골프 회원권 나왔다 기타 자산,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 회원권, 골프 회원권 기타 자산입니다. 돼지 몰러 나간다 그거 비슷하네요. 리듬이 갑자기. 자, 골프 회원권 나왔다 기타 자산,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 회원권입니다. 좌우지간 아셨죠? 그래서 골프 회원권 시험에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골프 회원권의 양도세 세율은 100분의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X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보유한 관계없이 밑줄이요. 그냥 무조건 6에서 42%입니다. 그래서 골프용권은 좌우지간 6에서 42%예요. 1년 미만 보유했다고 50%? 아닙니다. 좌우지간 초과세율입니다. 골프용권, 기타 자산은. 그리고 주식이나 파생상품은 그냥 참고입니다. 이런 거. 자, 401페이지 2번 특례세율이 어떤 건지 또 둘 이상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402페이지 4번에 보유기간 계산으로 갑니다. 4번 보유기간 계산입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4번 보유기간 계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할 때 양도세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요.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비출이요. 해당 재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그런데 다만 예외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만 오늘은 볼게요. 밑줄입니다. 상속받은 자산은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밑줄자. 상속계실이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자, 이게 갖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갖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갖는 의미는 어떤 거냐 그러면 만약에 갑이라는 어떤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어떤 자산을요. 1년 6개월 보유했어요. 1년 6개월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는데 이 상속 개시일 이후에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제3자 병에게 양도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양도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요. 6개월 보유하고 양도했어요. 그러면 보유기간을 판정할 때 있잖아요. 원래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 언제다 시작되냐면 상속 개시일로부터예요. 그래서 6개월 보유로 해서 비과세 여부라든가 장특공제나 다 이런 걸 판단해요. 근데 유일하게 세율 적용 시에만 보유기간이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해요.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합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몇 년 보유한 거예요? 2년이요. 만약에 보세요. 이게 세율 적용 시에도 상속계실부터 보유인이 계산한다 그랬으면 6개월 보유했으니까 일반적인 토지 건물이면 50%였겠는데 근데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세율 적용 시에는 보유인이 계산하니까 2년 보유했으니까 6에서 42% 초과변제세율이 적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율이 달라지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시험에서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OX예요. X입니다. 언제부터요?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예요. 세율 적용 시만 그래요. 요거 좀 주의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 기출문제는 우리가 중요 기출문제 27회 때 거 요거 문제 지난번에도 풀어봤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나중에 슬쩍 배울 기회가 있을 거고 요 정도만 딱 알아두세요. 세율 적용 시 상속받은 자산만. 밑줄이었고 중요 기출 문제를 보니까 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의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였습니다. 1번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 주택이 1년 이상만 보여도 주택은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만 보여도 몇 프로예요? 6에서 42%입니다. 1번 틀렸죠? 2번 2년 1개월 보유한 상건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이 뭐예요? 6에서 42%예요. 2번 틀렸고. 3번 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입니까? 50%.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 풉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03페이지 심학습 양도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가 나와요. 자, 중과세되는 1세대 2주택이라는 게 어떤 거냐? 1세대 2주택과 제외되는 것들이 또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쫙 나와요. 넘어가면 404페이지 심학습에 1세대 3주택
중과세되는 3주택이 어떤 건지 또 제외되는 주택이 어떤 건지 쫙 나와요. 이거는 실무적으로는 중요합니다. 실무에 나가면 꼭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저 일일이 외울 수는 없고 그때그때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데 시험에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406페이지 심학습 비선명 토지 작년에 지문 한 줄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것도 어쩔 수 없어요. 비선명 토지 그냥 부재지주 농지, 부재지주 목장, 부재지주 임야 같은 것들인데 이런 거 하여튼 비선명 토지로 본다는 거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409페이지 5번에 미등기 양도산 있죠? 잠시 쉬었다가 미등기 양도산 잠깐 설명드리고요. 이런 거 여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